경매스쿨 연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상담을 해봤는데 포기해야 될 물건이 따로 있다라고 봐.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물건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지. 내가 혹시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물건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조금 물어보는 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쪽팔림은 없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그때 물어봤던 물건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런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를 한번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 타경 72207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리 물건입니다. 용도는 전이고요. 68.9평 정도 되는 지분 토지입니다. 지분. 자, 감정가는 4,500만 원 정도고요. 많이 유찰됐습니다. 34%까지 유찰돼서 1,5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2023년 2월 15일에 2명이 입찰을 해서 한 분이 2,35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도시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이고 또 이 파주에 있다 보니까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전방지역 25km 이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좀 묶어놓거든요. 이런 땅이고요. 분묘가 있나 봅니다. 분묘가 성립 여부 불분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진 땅이고요. 이쪽 뒤쪽이 지금 분묘 같아요. 분묘가 있고 이 앞쪽으로 조금 이걸 도로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같이 보이는데 여기 있고요. 이거가 뭐죠? 여기 있는 거? 군부대. 그죠? 부대인 것 같아요. 철책이 있고 좀 막혀 있는 군부대로 보이고요. 이렇게 묘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군부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파주리인데 그래도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땅이네요. 나는 시골 땅을 보면 저렇게 초등학교가 눈에 확 띄더라고. 여기 초등학교가 있군요. 저 군부대에서 땅을 매입했었대. 그런데 저쪽까지 매입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 어찌됐건 남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저쪽 군부대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내 뇌피셜인데 만약에 저 묘지가 없다면 군부대에서 매입을 해주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렇게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열의 9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 공유자가 사주겠지. 공유자가 안 사주면? 안 사주면 내가 들어가서 고쳐야 되나? 그 다음 전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막히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공유자가 안 산다고 하더라도 이 묘지를 드러낼 연구를 좀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도 공유자가 시큰둥하니까 이 물건을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온 거잖아. 그렇죠. 그때 나왔던 전략 중에 하나가 공유자하고 함께 설득해서 저 묘지를 없애보라. 그러니까 공유자가 저 분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렇지. 공유자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분묘에 대한 애착은 없어도 저 분묘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잖아. 공유자가 저 분묘 주인하고 어떤 뭐 친인척 관계라든가 또 지인이라든가 이제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지분을 사주세요 했을 때 공유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지분을 네가 사라 이렇게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이 지분을 제가 사는 것보다 이 묘지를 없애서 우리 비싼 값에 팔아서 지분대로 나눠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전략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이 경험치 부족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렇죠. 나는 저 땅이 묘지만 없다면 꽤 괜찮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봐. 우리가 묘지 땅을 볼 때 꼭 공유자가 사겠지. 묘지 주인이 저 땅을 묘지 때문에 매입하겠지. 이런 거 말고 묘지가 없다면 다음 매수자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분묘가 없어졌을 때 그 땅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요거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만약에 분묘 주인이 나의 지분을 혹은 나의 땅을 사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더 땡큐일 수도 있어요. 내 땅을 사주지 않는 게 더 땡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분묘 주인이 이 땅을 사야 된다 그 전략밖에 없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 전략만 있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돼. 만약에 그게 무너지게 되면 이 돈이 요즘 들어서 내가 이 보증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뭐 그 정도는 제가 경험한 셈 칠게요. 아니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보증금을 날릴 생각으로 입찰을 하실 분들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저희 수업을 들으러 오십시오. 그게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보증금 얼마 안 하니까 아이 뭘 얼마 안 해.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을 그런 식으로 뜯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냐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입찰하기 전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생각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아직 잔금 내지 않았으니까. 뭐 그 전에 입찰금 낸 것은 뭐 그냥 종이 적어가지고 낸 거 아니잖아. 근데도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물건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탓을 넘기려고 해.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런 물건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면 그 방법과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해. 그래서 저 물건 같은 경우는 저 묘지만 없으면 나는 꽤 괜찮다고 봐. 그래서 저 물건과 저 공유자와 저 묘지 관리자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물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키워드는 누가 가지고 있다? 낙찰자. 그렇지. 낙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렇죠. 이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협상을 임하면 공유자들은 네가 협상을 하나 내가 협상을 하나 기본 전략을 가지고 달라들어야 이 사람한테 흔들리지가 않는 거지. 그런 전략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지더라도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돼. 그 플랜 B가 없으면 입찰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금액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다, 뭐 법정 기상권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과연 풀 수 있는 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이 있는 건지 이것을 따지고 난 다음에 물건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일단 내가 낙찰을 받으면 저 물건이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낭패를 보지. 그렇죠. 이 상담하러 오신 분도 낙찰을 2개를 일단 받아놓고 상담을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낙찰받은 그 낙찰 금액을 보면 이득과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확실하면 그리고 내가 세우는 그 계획이 확실하다면 이등하고의 격차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아니라서 전 조금 그 부분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이 상황을 너무 편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초보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물건과 자기가 보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물건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하니까 항상 물건 탓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야. 상황을 너무 좋게만 보고 물건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입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부분을 항상 좀 유의를 좀 하시고 낙찰을 받고 오지 마시고 항상 입찰하기 전에 좀 주변에 물어보시고 공부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출구 전략을 좀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그리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폐찰도 정말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폐찰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낙찰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봐. 너무나 내가 쉽게 봤구나 이런 생각. 낙찰은 항상 끝이 아니라 그냥 문 하나 연 거야.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그게 마지막 관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